네. 이 요즘 대선 전국이 이어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이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학계 일각에서는 생계와 양육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한 부모부터 기본소득을 지원하자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한부모라고 하면 주로 뭐 이혼이나 배우자 네, 사별로 인해서 이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한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고요. 또 제 어머니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.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만나본 한부모들의 삶 역시 매우 고통스러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. 이 소득이 낮은 한부모라면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겠죠. 네.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한부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빈곤 문제에 좀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뭐 아무리 일을 해도 한부모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한데 대개의 경우 이 단기 일자리나 서비스직 같이 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직과 이직 또 구직이 반복되는 삶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. 네, 이 여러 어려움이 또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, 자, 이런 경우에는 이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뭐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어떻게 되나요? 네,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생계급여는 이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네, 또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한부모라는 신분 노출과 함께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 만약에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선의 일정 범위 이상 초과하게 되면 이 교육급여와 의료급여, 주거급여처럼 이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험들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소득이 높은 일을 찾거나 일을 더 하기보다는 소득을 이 생계급여 자격 기준에 맞추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실제 노동시장에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은 것도 문제고요. 특히 제가 만나본 한부모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수급 자격의 경계에서 일하면서 이 가난을 이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의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부모에게 자녀 부양을 전가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체계도 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 문제들인데요. 그런 구조 속에서 한부모 여성들은 사회적인 어떤 보상 없이 혼자 그 의무를 다 짊어지고 점점 더 희생되는 측면이 있죠. 네, 가난한 한부모들은 이 부당한 일자리를 거절할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요. 아프면 일하지 않을 권리, 또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좀 쉴 수 있는 권리, 또 자녀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돌볼 권리가 대부분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,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혼자서 이겨내야 할 텐데, 자, 그럼 실제 당사자들의 목소리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? 네, 작년에 이 한부모 연합 주최로 여성들 20명을 심층 면접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분들의 문제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데요. 네. 20년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한부모 여성들을 심층 면접하고 분석한 보고서가 또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한부모 여성들의 삶의 이 복지 사각지대, 이게 사각지대 중심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이제 느낀 건데,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? 일단은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똑같았고요. 네. 이 문제부터 이제 달라진 게 없는 거죠. 또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한다는 것도 변하지 않았고요. 네.
또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든가 뭐 저임금의 부당한 대우, 또 불안정한 노동 환경, 또 자녀 양육의 책임의 버거움과 또 외로움, 또 사회와 이웃의 낙인과 또 멸시, 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모습들이 2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. 네. 그동안 우리는 뭘 했나라는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었는데요. 이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한다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저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,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수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, 또 저와 같은 활동가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가난했고요. 또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뭔지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네,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이 학계 일각에서는 이 한부모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이 나타난 건가요? 네,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부모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. 작년 4월이었죠.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가구 규모별로 동일한 액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이분들이 한부모 기본소득에 대한 체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뭐 사회통합적 성격이 강하기도 했고 실제 그 한부모 연합 보고서에 인용된 한부모 여성들은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또 수급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뭐 이 생계급여를 애타게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을 받았던 편리함이나 자유로움, 또 세금 부담자들로부터 뭐 복지 의존자로 취급받았던 시선에서 온전하게 해방됐던 그런 자유로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실제 보고서 내용이 어떤 건지 더 궁금해지는데요. 그럼 이 실제 사례가 있다면 이 좀 알아볼까요? 네, 뭐 내용들이 좀 많은데 네.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좀 해보면 한 분은 저는 재난지원금 받아서 사실은 너무 좋아요. 저는 돈을 거의 잘 안 쓰는데 재난지원금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거 조금 더 사주게 됐고 물론 그 돈으로 뭐 옷 한 벌 못 사줬지만 도움이 됐어요. 라는 기록을 남겼고요. 네. 또 한 분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니들 잘 먹고 잘 살잖아. 내가 낸 세금 받아서 다 혜택 누리는 거잖아. 그런 시선으로 봐요.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회적 시선과 낙인감이 그분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. 네. 자, 그럼 이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이 기본소득이 갖춰야 할 뭐 요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은 이 보편성과 무조건성, 충분성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고요. 여기에 이제 정기성과 현금성이 부과되기도 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런 기본소득을 이 한부모에게 좀 지급을 하자라는 얘기인데요. 그럼 이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돈을 벌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제가 살펴본 이 신층 면접 자료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. 직업이 이제 배달, 택배, 커피숍의 서빙, 이삿짐 센터에서의 짐꾼, 자활근로, 공공근로, 막노동, 파출부, 가스 검침원, 노점 장사, 뭐 전단지 홍보가 있었는데 네. 이분들 모두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있었고요. 또 작년에 발간한 한부모 연합 보고서에 참여한 저소득 한부모 여성 20명의 직업은 뭐 식당일, 간호조무사, 콜센터, 뭐 각종 부업, 자활근로가 있었고 이분들도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이 또 다른 보고서에도 여성들의 직업이 파출부, 식당 주방이나 홀서빙, 학습지 교사, 학원 교사, 건설 일용직 등이 있었고요. 자녀 부양은 당연한 거였고요. 네. 여기에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들도 제법 있었습니다. 이 파출부나 식당 등의 일용직 또는 매일 출근하지만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일하는 이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내외의 수입이 전부였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거겠죠. 네. 자, 이렇게 뭐 근로와 또 양육을 동시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, 그럼 이 아이를 이 뭐 어린이집
등에 맡기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? 근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저녁 7시까지 맡긴다라고 했을 때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면 최대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것으로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. 네. 이렇게 되면 소득 기준에 걸려서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, 교육급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. 네. 이 소득이 나라가 정한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뭐 유치원 차량 지원비까지 사라지는 사례도 있었는데 결국 생계와 양육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.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호소를 해도 답이 없으니 우울감에 또 아이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이 국가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, 자, 그럼 이 기준 금액이 뭐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? 만약에 아이들 2명을 홀로 부양하는 한부모 여성이라면, 네. 그러니까 3인 가족이 되겠죠. 116만 원 이상 벌면 기존에 지원받던 복지 정책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. 매월 나가는 고정 지출, 월세나 각종 공과금들이 있겠죠. 이런 걸 빼고 나면 세 사람이 하루에 7,500원으로 살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. 아무리 한부모 여성들이 근로의지와 자립의지가 강하다 해도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를 믿고 일하느니 차라리 돈 버는 걸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려고 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건데, 자, 그럼 이런 빈곤의 늪을 좀 벗어나게 하는 해법이 한부모 기본 소득이다 이런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한부모를 둘러싼 문제점들의 핵심 원인은 이 사회보험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정규직,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장 체제 안에서 빈곤층들은 근근히 먹고 살게 해주는 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사실상 유일한데요. 네. 그러니 이제 기본소득 도입의 과도기로서 또 단계적인 이행 모델로서 한부모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,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, 또 살펴보니까 북유럽 국가에서는 개인 단위로 또 무조건적으로 한부모 수당이라든가 아동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접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오늘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빈곤, 그리고 이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